네, 신중호의 마켓뷰입니다. 벌써 연말입니다. 증시도 연말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미국은 이번 주 후반부터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또 쇼핑 시즌이 시작됩니다.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지 이분 모시고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메리츠증권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연말이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번 주 주말입니다. 네, 그 관련해서 이제 다뤄볼 텐데요. 주제를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쇼핑이 시즌이 생각보다 좀 그렇게 기대할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통 전반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까지 아이들을 좀 볼 텐데요. 이번 연말 쇼핑 시즌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봐야 될 포인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도 연간 전망을 작성하면서 주제를 이 살아남은 자들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2분기까지 나온 데이터들을 살펴봤을 때 먼저 소득 데이터를 살펴보면 최근까지도 물가 상승 수준은 한 3~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7~8%대 물가 상승에 이어서 여전히 상승세는 좀 둔화됐지만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 부담은 누적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 임금 역시 감소세고요. 이어서 가처분 소득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명목 소득이 감소하는 모습이 2분기에 발견이 됐습니다. 명목 소득이 감소하고 그리고 소비 지출은 4%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 흑자 규모는 2분기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한 13.8% 감소를 했습니다. 가계 이제 주머니 사정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고요. 소비 여력을 봤을 때 작년 대비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체감적으로도 소비 여력이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환경들이 모두 종합이 되면서 하반기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있지만 이 소비자들의 소비 강도는 지난해보다는 좀 낮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재 측면에서도 필수재, 식료품 그리고 이제 뷰티, 화장품 쪽으로 소비가 몰리고 경기 소비재 측면의 의류 소비가 부진한 상황이 좀 하반기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제 소득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좀 낮출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약간 변동성이 좀 있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챙겨보는 이유는 기업들의 실적이거든요. 국내 식료품주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실적이 나쁘다라기보단 그래도 괜찮다 이런 평가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규제 쪽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만만치 않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통제나 아니면 안정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년에 있을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가격 인하 압박이 조금 가중되고 있는데 식료품주들은 이제 마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식료품 업계는 그래도 이미 가격 인상을 다 마무리를 좀 했고요. 여기에 이제 가격 인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이번 3분기 실적의 호조 원인은 이 추가적인 원가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가운데 이제는 원가 레벨은 전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지금의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내년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카테고리별로는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종합식품이나 라면류들은 추가적인 원가 개선이 가능합니다. 옥수수, 소맥, 대두 가격은 빠졌고 원당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어서 음료나 제과 쪽의 수익성 개선 조금 뒤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곡종별로도 가격의 차별화가 좀 나왔기 때문에 원가 개선 정도가 카테고리별로 차별화 나오겠지만 말씀하신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없더라도 원가가 빠지면서 실적에서는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고요. 3분기 실적이 양호했던 배경으로는 사실 지난해 3분기부터 리오프닝이 현실화되면서 외식 수요가 올라왔고 이 부분이 내식 수요를 감소시키면서 실적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공식품 수요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국면을 이어가다가 그 영향이 올해 1분기에 가장 컸고요. 2분기에 월별로 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 3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적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식료품주는 실적에 그리고 리오프닝의 효과, 매출이 늘어나고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는 부분들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유통사들은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 3사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2.1% 상승이 그쳤다. 주가도 사실은 좀
소위 말해서 별로다 이렇게 볼 수 없는데 이 리오프닝 하면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는 유통주 괜찮겠지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이 부분은 그러면 내년에 낸다고 해서 나아질 것이냐 이렇게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보니까 유통 3사가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크게 바뀌는 순간이 아니면 주가가 크게 회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국내 유통업 올해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물론 이 3분기 들어서 중국 단체 관광객 규제가 이제 해제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또 드라마틱하게 나왔지만 하반기에 모두 반납한 상황이고요. 올해를 돌아본다라면 리오프닝이 사실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로 출국하는 그 개수는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효과는 사라지고 그래서 아웃바운드는 강화되고 인바운드는 아직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국면이다 보니까 이런 미스매치가 유통업체로 하여금은 실적에서는 좀 공백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양극화 소비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말씀드린 소득 수준이나 이 소비 여력을 봤을 때는 양극화가 진행된과 동시에 시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다운시프트, 이 소비의 기여를 낮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좀 과열 양상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유통업체들의 부진은 좀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트래픽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비교를 해서 올해 기업들의 전년비 소비자들의 점포 방문 트래픽을 좀 체크하고 있는데요. 백화점들이 좀 상반기에 양호했던 트래픽이 하반기부터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는 이미 10%대 감소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백화점 쪽은 지속적으로 이 트래픽 감소를 겪고 있고 마트의 경우에는 이 트래픽이 이제 10%대 이상 빠지는 좀 그 큰 폭의 하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트래픽 관점에서 봤을 때 작년도에 기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업체들의 소비자들의 유입이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지가 않는다는 게 지금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편의점으로 넘어가 보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에 좀 트래픽이 안 좋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여행이 많다 보니까 이런 소비자들이 편의점 이용률이 지방 쪽으로 많아지면서 또 트래픽이 양호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라지면서 편의점 트래픽은 상반기에 고생을 했고 하반기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기조라면은 오히려 내년 상반기가 됐을 때 올해 상반기에 트래픽이 부진했던 편의점이 기저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라고 전망이 되고요. 이어서 이제 면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중국 소비자들의 이제 소비 여력이 좀 둔화된 상황, 그리고 항공편이나 그 호텔에 이제 보틀렉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면세 실적 기대감을 좀 낮춘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서 내년도를 봤을 때는 트래픽 관점이나 그리고 뭐 담배 세금 인상 이슈 등 여러 정책적인 부분을 봤을 때 편의점 쪽으로는 유통을 좀 집중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통 업체별로 보면은 백화점, 마트, 편의점이 있는데 그나마 좀 편의점이 좀 낫지 않겠냐. 저도 생각해 보면 이 백화점을 가든 마트를 가든 편의점을 가든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는 그 3개 그 업체에서 뭔가 가서 사는 거에 집중해서 바라봤는데 이제는 거기 가서 뭐 사진 않더라고요. 산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집에 바로 배달 오는 이런 시스템이고 가서 내가 그냥 뭐 먹는 거에만 집중하지 백화점 가서도 먹고 마트 가서도 먹고 편의점 가서도 먹는 거지 거기 가서 뭐 사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유통 3사가 만만치가 않겠다. 이게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그래도 편의점 쪽은 좀 낫다. 그럼 편의점 하면 우리가 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내년도 탑픽으로는 BGF 리테일을 보고 BGF 있고요. 리테일, CU라는 브랜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의점의 퓨어한 업체이기 때문에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담배 세금 인상 시에 편의점 비중이 높은 BGF 리테일이 영업이익 증가 측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요. 편의점들은 담배 판매에 있어서 한 7에서 8% 정도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담배 가격이 올랐을 때 동일하게 이제 담배 마진, 유통 마진이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상승한 유통 마진이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으로 떨어지는 구조고요. 내년도에 이제 세금 인상 관련된 논의가 시작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가수요가 붙으면서 수량이 증가하니까 일단 판매량이 늘면서 플러스 효과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세금 담배 전반적인 가격 인상기에 이제 유통 마진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편의점 퓨어한 BJF 리테일이 가장 큰 영업이익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말씀하신 이제 편의점 관점에서는 이 소비자들의 이제 쇼핑 개념이 조금씩 이제 엔터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엔터 느낌. 예, 그래서 이 식료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 쪽 구매가 많이 늘어나고 대형마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필수품인 이 생필품이나 이 식료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근거리 채널로서는 이 편의점이 계속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런 불경기 소비 때 오히려 이 저단가의 마트보다 편의점으로 쏠리는 이유가 객단가가 낮기 때문이거든요. 마트는 한번 구매하게 되면 적어도 뭐 5만 원, 많게는 뭐 10만 원 이상 구매를 하게 되는데 편의점은 한번 구매할 때 10,000원, 20,000원, 또 10,000원 미만 단위의 구매가 많다 보니까 체감하기에는 좀 돈을 덜 쓴다는 느낌이 오히려 들어서 편의점이 역설적으로 가격이 비싸지만 이 트래픽은 올라오면서 매출은 증가하는. 그래서 이미 올해 데이터를 봤을 때 이미 편의점은 대형마트 매출액의 90%까지 따라왔거든요. 이제는 이 오프라인 쪽에서의 식료품, 식품, 생필품 구매 채널로서는 계속 편의점이 각광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불경기 소비라는 게 좀 와닿긴 하네요. 불경기 소비. 그러니까 마트 가서 라면을 사게 되면 객단가로는 더 싸긴 하겠지만 내가 산 전체 금액은 마트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점이 오히려 뭐 불황 속에서 호황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불경기 소비하니까 또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엔데믹 그리고 런치플레이션이라 그래서 점심값이 너무 비싸니까 저도 여의도에 있지만 여의도의 점심 물가는 너무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급식 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매출 성장세가 돋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단체 급식과 관련된 기업들이 몇 개 있을 텐데 이 기업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단체 급식은 올해가 좋았습니다. 올해가 좋았다. 네. 전년 대비해서 이제 올해는 재택근무도 많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출근 근무와 말씀하신 고물가 시기 런치플레이션 환경에서 이 구내식당에 다시 인기를 얻으면서 가성비 좋은 구내식당들 중심으로 수요가 많이 올라오면서 단체급식 관련 기업들의 단체급식 사업부 매출액이 20% 이상, 객단가에서 10%, 객수에서도 10% 기여하면서 20% 이상 넘는 성장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1, 2분기 이미 좀 확인이 됐고요. 3분기까지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강도가 높았던 성장 이후에 하반기는 조금씩 성장폭을 낮추는 이런 모습입니다. 전년도에 베이스가 조금씩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봤을 때 그 단체 급식에 뭐 아주 포커싱하기보다는 단체 급식과 식재 유통을 겸하는 기업들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단체 급식에서는 올해만큼의 성장은 아니겠지만 이 수주 확대를 이뤄낸 기업들은 내년에 추가 성장 여력이 있고요. 하지만 단체 급식만으로는 내년에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식재료 유통업을 겸비하면서 외식 쪽에서도 수주 성과를 낸 기업들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단체 급식과 식재료 유통 모두 영위하는 CJ 프레시웨이가 꼽힌다고 볼 수가 있고요. CJ 프레시웨이는 올해 이제 외식 경기 둔화 영향으로 좀 기저효과도 있었는데 1, 2, 3분기까지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이제 감익하는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물류와 관련된 투자 비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면 내년도에는 프레시웨이는 4분기를 기점으로 올해 4분기 기점으로 내년을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좀 증가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프레시웨이, CJ 프레시웨이가 그래도 24년에는 성장 국면에 재진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수 소비재 얘기하면 시청자분들은 아마 이 라면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라면이 워낙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쭉 이렇게 트렌드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생각보다 최근에 약간은 좀 부진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라면 성장세에 의구심이 드는 건지 아니면 조금 뭐 다시 소위 말하면 늘림목이라서 더 다시 갈 수 있는 힘을 받고 있는 건지 이게 참 궁금한 타이밍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뭐 지난해부터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방송에서도 뭐 거의 놓치지 않고 라면에 대해서 강조를 좀 드렸는데요. 이제는 그 라면에 대한 뷰를 저도 조금 보수적으로 라면을 보수적으로 이유는 라면 쪽 3분기 실적 말씀하신 것처럼 호실적에도 주가는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이 높아진 베이스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작년도에는 라면 성장이 36%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농심 기준으로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 농심 라면 미국 매출액이 41%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모두 열광했습니다. 근데 2분기에 10%대 중반대로 좀 내려왔고요. 3분기 미국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에 이제 프로모션, 신제품 효과로서 다시 한번 매출이 플러스로 전환한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이미 이 마이너스를 한번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구조적 성장은 좀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좀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라면이 아닌 라면에서 추가적인 카테고리 확대를 기대해봐야 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이 K푸드의 성장은 이 라면에만 기대는 이런 모습은 내년도는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 쪽은 올해 뭐 이미 뭐 대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내년도 눈높이는 올라갔는데 이만큼의 성장을 다시 재현할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이고요. 올라온 베이스 부담을 느끼는 국면이 이제 3분기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라면이 워낙 좋은 건 맞지만 워낙 이 베이스가 높아져 있으니까 눈높이가 네. 높아진 것도 있고 밸류에이션도 따라서 올라왔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고민인 국면이다. 거꾸로 이 최근에는 이 같은 필수 소비재 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베이스가 낮아져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네.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가 조금씩 이제 고개를 들다 보니까 네. 관심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CJ 제일제당은 이 중국이라는 변수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음식료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결국 해외 비중이 밸류에이션을 설명하거든요. 최근에. 네. 그래서 해외 비중이 50%가 넘어가는 기업들은 포워드 PER 기준으로 다 12배에서 한 15배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해외 비중이 아주 미미한 10% 미만의 기업들은 뭐 5배인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섹터 내지만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까지 밸류에이션이 벌어진 이런 상황인데요. 제일제당은 식품에서의 해외 비중이 50%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좀 저평가받고 있습니다. 10배를 넘지 못하는데요. 8배, 9배 머물러 있는 게 말씀하신 이제 중국이라는 변수, 식품 이외의 기타 사업부, 해외 바이오, 사료 부문이 이 실적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3분기를 저점으로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4분기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좀 비췄고요. 해외 바이오 쪽은 이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이 수급 밸런스가 4분기에 맞춰지는 그러면서 최근에 올라온 주요 판가들이 레깅 타임 고려했을 때 4분기에 플러스로 반영이 되면서 실적 개선에 기여를 할 걸로 기대를 하고요. 네. 그리고 사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원가가 3분기에 투입됐기 때문에 또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 수익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제당은 이제 국내에서는 가공식품 수량이 감소해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는 냉동 피자, 냉동 만두에서 모두 1등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K 스트리트푸드라는 이제 카테고리를 런칭해서 뭐 김밥, 핫도그, 그다음에 뭐 떡볶이 등 해서 주요 제품들에 대한 이 카테고리 확장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이제 K푸드 카테고리 확장도 기대가 되고 이 기타 사업부들의 문제도 해소가 되는 이런 부분이 이 실적 정상화, 밸류에이션 정상화를 만들어낼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필수 소비재 쪽도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저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라면만 얘기하다가 이제는 편의점, 급식 업체까지 그리고 CJ 제일제당이라는 아주 크지만 그동안 소외되었던 업종 종목도 보자라는 의견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욱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